오늘은 음모론이 나오면 꼭 해야 될 얘기. 음모의 중심지인 51구역에 관한 얘기예요. 51구역. 2019년 9월 20일에 미국 라스베가스 네바다주 사막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51구역에 있는 외계인과 UFO의 정체를 밝히자는 건데 사실 저 51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미군에서 만든 1급 비밀 군사기지. 군사기지인 거예요. 어, 51구역은 연구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계인 관련 기술이 있었던 곳은 51구역 남쪽에 있는 S4 현장밖에 없습니다. 이건 30년 전 얘기입니다. 51구역 남쪽에 있는 S4 현장은 수십 년 전에 이동했으며 더 이상 여기에서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There's really no way I can prove it without revealing my identity and getting myself into more trouble than I have already. What's going on up there? Well, there's several, actually 9 flying saucers, flying discs that are out there of extraterrestrial origin. They're basically being dismantled. Some are, well, in various stages of completion, built from other parts, and they're being test flown. And oh, well, some of them are 100% intact and operate perfectly. The other ones are being taken apart. 그러니까 이게 1989년에 데니스라는 가명으로 등장한 남자의 인터뷰인데 실제 이름은 밥 라자르. Right, this came from somewhere else. I mean, as bizarre as that is to believe, but I mean, it's there. I saw it. I know what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d in physics, and it can't be done. I've tried to prove that what's going on up there could be the most important event in history. Physical contact and proof from another system, another planet, another intelligence. That's got to be the biggest event in history, period. And it's real. And it's real and it's there.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UFO를 연구했다고 충격적인 폭로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넬리스 공군기지로 알려진 곳이 사실은 51구역이라고 불리고 자기는 그중에서 4지구에서 일했던 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UFO 연구를 했고 게다가 외계인까지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밥 라자르는 MIT에서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51구역에서 일하기 전에는 핵폭탄을 처음 개발한 유명한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와. 그리고 저 보도를 한 기자도 뭐 8개월 정도 아. 엄청난 검증을 했대요. 그런 검증을 어떻게 했어? 일단 밥 라자르가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business says that shortly after his involvement with the Lazar probe was made public,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어. 4번 정도 했는데 다 통과. 다 통과. 우리가 신상을 털어보자 뭐 응. 이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응. 뭐죠? 바로 학력 경력 이런 거 검증하는 그쵸. MIT 나왔다. 네, MIT 나왔다고 하는데 해당 연도 MIT 졸업생 중에 밥 라자르라는 사람이 없어.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논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문 기록도 없어. 사실은 로스앤젤레스 2년제 대학 출신의 고등학교 성적도 하위권이었고 MIT는 거짓말이다 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감독님이 얘기했던 이 말, 이게 폭로의 가장 큰 이유가 됐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신분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라지거나 조작되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러다 내 육신도 사라질까 봐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내가 유명해지면 정부에서도 날 어떻게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51구역에서 일할 당시에 받았다는 출입 카드랑 급여 명세서도 공개를 했어요. 받은 금액이 958달러라고 돼 있는 거네요?
대략 1000불인 거니까. 천불. 아니 근데 국가 최고 기밀을 연구하고 작다 작아.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도 네.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 되게 위험한 위험할 수도 거잖아. 있는 건데. Why do you think people are so obsessed with every word that you say about your experiences, you know, working They're at just Expo? looking for a way to look for an inaccuracy and to be able to discount the whole thing. You saw alien ships. Yeah, You worked on a gravity wave amplification system trying to figure it out. right. A propulsion system and a power source that's completely unknown to mankind. And there's no way human beings could have made it. There is no way human beings could have made it under any circumstances in any country, anywhere. Period. And for 30 years, you are telling us the truth. You bet. 아하. 어,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내가 본 건 맞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외계인하고 UFO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그 아이콘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컴백을 했으니 어떻겠어? 저 다큐가 스모킹 건이 돼서 또다시 51구역에 대한 음모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밤 라자르가 1989년에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 서게 돼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제 보호관찰과 심리치료라는 실형 소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뭐 라자르의 뭐 경력이 달라진다거나 뭐 그런. 근데 사실은 그 경력도 그 사람의 주장이지. 제가 다 안 보여줬는데 그 밥 라자르가 근무했던 연구소 직원 전화번호부에 밥 라자르의 이름과 전화번호부가 있어요. 또 폭로 이전에 한 신문에 밥 라자르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연구소에서 일하는 물리학자라고 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115번 원소를 봤다고 얘기하거든. 115번? 근데 115번 원소가 UFO의 추진력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1989년 당시에는 원소가 109번까지만 발견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14년 정도가 흐른 뒤에 2003년에 실제로 115번 원소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지. 밥 라자르의 폭로 이후에 51구역 근처에서 UFO를 봤다는 목격담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에 진실을 요청하지만 굉장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그러던 2013년에 CIA가 기밀 문서 하나를 공개했는데 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분 아시죠? 오늘 제 얘기에 미스터-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맹성열. 맹성열 교수님. 네. 봅시다. 보시는 문서가 이제 바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입수된 네네. 그곳은 1950년대에 냉전 시대 첩보기로 유명한 유투기 등의 비밀 훈련 기지로 쓰였고 다른 전투기와 폭격기 등의 시험 비행도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약간 형식적인 답변이네요. 그렇죠. 피해간 거죠. 근데 어쨌든 이 UFO나 외계인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은 다 모두 다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지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존 리어라는 존 리어. 사람이 있는데 I have found out that the government has retrieved between 10 and 15 actual flying saucers. They have
between 30 and 50 alien bodies in cryogenic storage. 근데 분명한 거는 저 존 리어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본 밥 라자르도 그렇고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 알 거예요. 이게 일명 산틸리 필름이라고 알려요. 아이고 뭐야? 어머. 이게 1995년에 외계인 해부 진실일까 이런 타이틀로 미국 포스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어요. 스필버그 감독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이 영상은 조작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UFO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바로 로스웰 사건이거든요. 루스웰 사건. 그게 바로 1947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네. 그래서 바로 저 영상이 그거와 관계 있다. 군에서 이제 정식으로 그 공보관이 발표를 하죠. 비행 접시에 추락된 잔해를 회수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뭐 AP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걸 다 보도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오보였다. 사실은 그게 UFO가 아니라 기상 관측 기구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그 즈음에 이제 로스웰 인근에 있던 이제 병원이 있었는데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거 시신들이 그때 운반되고 뭐 이러는 거를 알고 있다. The only remark that she ever made was that they definitely weren't humans as we know humans, but they could be from another planet, or the doctors were explaining this, that they couldn't be from our planet. What do you think it was that was on that ranch, Roswell, 43 years ago? Some type of craft from outer space. From where, I do not know. 어. 공교롭게도 CIA가 창설된 해가 (1947년) 이게 뭔가 감출 게 있으니까 그런 기간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그 로스웰 레포트라는 게 1994년도인가에 나와요. 부소련의 핵 실험하는 거를 감시하기 위한 어떤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다. 근데 그 로스웰에 떨어졌던 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해명을 또 합니다. 군사 기밀이어서. 국가안보라서 그랬던 거니까 괜히 미안하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로스웰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행 접시 떨어졌다, 뭐 다시 번복하고 거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공보관이 있었어요. 네. 월터 하우트라고. 그 나중에 뭔가 그 로스웰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그 UFO 박물관, 뭐 연구센터 이제 이걸 차리고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딸한테 그걸 또 물려주죠. 로스웰이라는 그 마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뭐 산업이나 뭐 이런 게 마땅한 게 없어요. 거기가 저 UFO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거기가 성지화되고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들 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좀 그런 또 측면도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보죠. 저도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한번 돌려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건데 예, 이제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좀 특수효과 같고 가짜 같지 않나요? 그 사진 속에 외계인을 만든 건 실력 있는 특수효과 조각 담당자였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예전에 아무도 모르게 산틸리에게 외계인 모형을 만들어준 적이 있다고 충격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1947년 영상이라고 했던 그 산틸리 필름 속 외계인은 모형이다, 내가 만들어준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산틸리한테 너 뭐야 이거 사실 확인해야겠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1947년 로스웰에 떨어졌던 외계인을 부검한 필름 원본을 자기가 사서 봤다. 근데 그게 훼손되는 바람에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리메이크를 했다는 거지. 가짜로. 근데 교수님 왜 미국에만 나타날까요? 미국만 상대예요? 꼭 그건 아닌데 다른 나라들하고는 국민적 정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Had your husband, President Clinton, on the show. He said, I asked him about UFOs in Area 51, and that he didn't find anything. Well, I'm going to do it again. Yeah, why not? The aliens won't let it happen. They exercise strict control over us. I can't reveal anything. Oh, really? President Clinton said, and he did check, and there was nothing. Well, you know, that's what we're instructed to say. 교수님 이제 UFO를 연구하시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UFO가 진짜 실존하신다고 믿으세요? 제가 이제 UFO 연구하면서 이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UFO라는 건 좀 심리적인 거 또는 이제 어떤 신화적인 것 쪽, 어떤 종교적인 속성 뭐 이런 것 쪽에 주로 초점을 맞췄는데 조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과학 수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는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여지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여기 제가 포스터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네. 저기 미국의 드라마 엑스파일 있잖아요. 네. 엑스파일의 포스터예요. 이게 일종의 슬로건인데 믿고 싶다. I want to believe. 네. I believe가 아니라 I want to believe. 그게 저는 이 미확인 비행 물체나 외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떠올리게 되는 슬로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우주 안에 티끌 같은 존재인데 오직 이 우주 안에 우리만 유일한 생명체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간의 낭비죠. 어딘가 생명체가 저는 있을 거라고는 믿어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게 황당한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로스웰 사건이나 51구역 이런 게 무수한 SF 장르에 엄청난 영향을 맞아요. 주기도 하잖아요. 상상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 거죠. 나는 있다면, 존재한다면 너무 무섭거나 인간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생명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뼈 조각이 170개 이상이 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학살, 의사 아닌가? 끈한 면으로 잘려 있었던 거예요.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시그니처하고도 좀 다른. 뭐가 있단 말씀이세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 차원이 다른 살인 사건이 좀 있었어요.